자, 볼게요. 갑자기 수업하려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그만하죠, 오늘. 자, 볼게요. 자, 여기도 할 건 해야죠. 1948년 재헌국회에서 간선제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임기는 4년. 4년하고 3번은 못한다. 그러다가 1952년에 간선제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승만 씨는 독재를 발사했다. 자, 따라해보자. 무슨 개헌을 해요? 발췌 개헌에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당선이 되죠. 그런데 무슨 제한에 걸려요? 중임 제한에 걸리죠. 그래서 1954년에 4.4 5.2 개헌을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슨 제한을 없애요? 중임 제한을 없애죠. 그래서 1956년에 나왔는데 간신이 되죠. 이때 굉장히 누가 인기를 얻어요? 무슨 암? 주봉암. 이분이 만든 당을 우리가 무슨 당이라 불러요? 진보당. 그래서 56년도에 끝나자마자 1958년 누구를? 주봉암 씨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무슨 신문이 저항해요? 경향신문이 뭐라고 했더니 같이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해보자. 1960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없으니까 빨간 거로 써볼게요. 3.15 무슨 선거를 해요?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하죠. 그러다가 마산에서 아이고 우리 어린 학생 누가 죽어요? 김주열 군이 죽고 요거 데모하느라고 고대성이 데모했더니 고대생 습격하죠. 그 다음날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졌지만 이승만이 계엄령 선포하고 공산당의 획책이라고 했다가 대학 교수들이 무슨 선언? 시국선언에서 드디어 이승만 씨가 하야하면서 바로 우리 역사 최초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드디어 정권을 교체한 건데 거의 아시아 최초야. 그래서 일본 애들도 중국 애들도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구 혁명? 4.19 혁명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까놓고 얘기할게.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죠. 야, 이 중에서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발췌개헌, 4.4 5.2 김주열 이런 거 다 꾸며주기 문제로 나온다고. 뭔지 아시겠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승만 씨는 하와이로 가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기붕도 이제 없어지고 자유당이 무너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어보자. 갑자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2인자야? 지금 현재 총리죠. 총리가 죽었어. 그럼 누가 3인자일까? 외무부 장관이 3인자야. 다시 만약에 대통령 돌아가시고 총리까지 죽으면 3인자가 누구라고요? 외무부 장관이야. 장관 중에. 그러면 이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잠시 과도 정부를 맡아서 첫째 뭐라 그러냐? 3.15는 부정선거니까 무효하고 다시 국회의원 뽑는 총선을 해요. 총선을 했더니 자유당의 반대인 무슨 당이?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한 김에 헌법도 고쳐요. 뭐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됐더니 너무 대통령의 힘이 크니까 자꾸 이승만이 뭐 했어? 독재를 했죠. 그래서 영국처럼 일본처럼 국회의원 중에 총리가 나올 수 있는, 따라해보자. 국회의원 중에 장관, 총리를 내각이라 그래요. 자, 무슨 내각제로 바꿔요? 헌법을? 의원내각제. 봐봐. 의원내각제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상징적이라 힘이 없어. 그러면 국회의원이 200명이면 요 200명 중에서 총리, 장관을 뽑는 게 내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 니네 아베 총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아베 총리나 장관들은 다 국회의원 출신이야. 그래서 내각이 잘못하면 국회가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자, 바로 허정 과도 정부 때 의원내각제로 바꾸고, 자, 국회의원이 단연제인데,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로 바꿔요? 양원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한 종류인데, 미국 영화 보면 영어로 해볼게. 세네타, 칸그레스맨, 상원의원, 하원의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자, 미국, 영국, 일본은 국회의원이 두 종류야.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러면 국회가 양쪽에 둘 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양원제야. 그래서 해보자. 상원의원을 참의원, 하원의원을 민의원이라 불러요. 그럼 물어볼게.
현재 우리나라는 양원제야, 단원제야? 단원제죠. 국회가 한 종류죠. 그러면 상식. 단원제의 좋은 점. 국회가 하나니까 법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되죠. 근데 양원제의 나쁜 점. 자, 민의원에서 야, 수능 폐지하자. 결정이 되면은 참의원이 막아요. 브레이크를 걸어. 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 싸우다가 봐봐. 단원제는 수능 없애자. 통과되면 내일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단원제의 좋은 점. 빨리 할 수 있지만 단점. 너무 승급하니까 부작용이 크겠죠. 그러면은 양원제는 좀 일은 느려. 왜? 민의원이 통과시켜도 상원의원이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일은 느린데 굉장히 신중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은 승질이 급해요? 느려요? 승질이 급하니까 단원제가 맞는데 오히려 승질이 급하니까 내가 보기엔 무슨 제가 되는 것 같아? 양원제가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다음에 의원 내각제랑 양원제를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하니까 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모여서 자, 선거를 해서 봐봐요. 윤보선 씨를 상징적인 무슨 영으로 임명해요?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요 윤보선이 민주당에 있던 계속 나오던 탕수육과 친구였던 무슨 면? 장면을 따라해볼게요. 뭐로 임명해? 총리로 임명해.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있지만 약간 상징적이고 진짜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야? 총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4.19 혁명 봐봐. 48년에서 60년까지 이승만 씨가 통치했던 공화정을 따라해볼게요. 제1공화정 내지는 제1공화국이야. 근데 이승만 씨가 뭐로 무너져요? 4.19로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공화국을 무슨 공화국이라 불러요? 제2공화국인데 대통령은 윤보선 씨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세기 때문에 윤보선 내각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제2공화국을 앞으로 무슨 내각이라 불러요? 장면 내각 혹은 장면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해볼게. 천천히. 요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석해줄게. 자, 천천히. 이승만 자유당 이기붕이 무너지고 잠시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내각을 거쳐서 선거 다시 하고 헌법을 고쳤죠. 10번.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한 번 더.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랑 국회의원이 두 종류인 무슨 제? 양원제. 양원제는 상원의원을 뭐라 그래요? 참의원. 하원의원을 뭐야? 민의원이죠. 그리고 나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윤보선.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지만 상징적이고 윤보선이 지명한 10번 탕수육과 무슨 면? 장면. 장면이 총리가 됐죠. 이 순간부터 이제 몇 공화국이 되는 거야? 2공화국. 여기까지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화국은 1960년부터 열나 슬퍼요. 딱 1년 가요. 언제? 1961년 딱 1년 가요. 요 공화국인데 요때는 장면이 총리하기 때문에 무슨 내각이라 불러요? 장면 내각인데 잠깐만 해볼게. 이 공화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야? 의원 무슨 제? 의원 내각제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두 종류였던 무슨 제야? 양원제야.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해보자. 결론 얘기해 줄게요. 이 공화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 있다가 1961년 자, 누군지 알아맞혀봐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고 별 2개가 있고 키는 좀 작으셔요. 키는 한 163쯤 되고 따님이 나중에 대통령도 하시고 이분도 대통령을 하시고 한국 사회의 반은 이분을 존경하고 한 반은 이분을 싫어하고 그런 분이 있죠. 바로 앞으로 역사에 많이 나올 누구야? 박정희 장군과 일부 군인들이 5월 16일 날 군사정변, 쿠데타는 프랑스어고요.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이공화국이 무너져. 그럼 잘 들어봐. 아니 이공화국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 맞잖아. 4.19로 만들어진 거잖아. 장명 총리 우리가 지지했잖아. 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박정희 씨가 뒤집었는데 국민들 반 이상이 박정희를 지지한 거야.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이건 좀 설명 좀 해줄게요. 봐봐. 48년에 나라 세웠는데 60년까지 이승만이 발췌개헌, 4.4.5입 독재했죠. 또 하나, 혹시가 아니? 1789년에 뭐 있는지 알아요?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어.
프랑스에서 혁명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때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돼서 서양 애들은 무려 200년 동안 민주주의를 하려고 엎어지고 죽고 별지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서양이 200년 동안 민주주의를 숙성시켰는데 우리는 48년에서 딱 60년, 몇 년 해본 거야. 12년인데 말만 민주주의지 독재였잖아, 여러분. 맞잖아. 그런데 2공화국이, 봐봐,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내가 이승만이야. 12년 동안 니네들을 야, 자! 하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했어. 해다가 니네가 10일 몰아냈어. 자부심이 장난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뻥뻥 터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군인, 경찰, 학생들이 야! 세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데모가 많이 벌어져. 그럼 원래 민주주의는 조용해야 돼, 시끄러워야 정상이야. 시끄러워야 정상이야. 왜? 민주주의는요,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2공화국 때 그동안 금지 봐봐, 저것도 민주주의예요. 저것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해도 소리를 지르든 뭐든 쟤는 국민의 일원이야. 자, 보자. 깜짝이야. 자, 볼게. 이거야. 갑자기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져. 그러면은 그거 당연한 건데 아직 우리가 시민 성숙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 보자. 3번 하면 경찰 불러요. 자, 해보자. 여기가 50명이라고 해보자. 50명인데 내가 기분 좋아서 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중국집 가자. 갔어, 50명이. 가서 시키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알잖아. 얘는 갑자기 난 탕수육이요, 난자 왔어요, 짬뽕이요 막 하고 막 썼다가 취소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거는 당연하지.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갑자기 선생님이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멋있는 얘기를 해. 니네 지금 온 지 20분 지났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렇게 여러 개 시키면 멋있는 얘기해. 주방장 아저씨 힘들고 시간 오래 걸으니까 다 짜장이야 해봐. 그러면 그 중에 한 반은 좋아해. 배고팠는데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다. 근데 얘는 정말 짜장이 싫어. 짬뽕이 좋은데 알레르기가 있어. 먹어야 돼. 그러면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원서 쓸 때 야! 무슨 비대야! A대가! 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봐봐. 그 민주주의는 뭐냐 이거야. 열나 시끄러우니까 선생님이 야 잠깐만. 이러다가 우리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테이블당 종이와 쪽지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적어라.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지. 그러다가 이제 연습이 되면 다음에 갈 때 얘들아 지난번 갈 때 보니까 우리가 먹고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업 가기 전에 미리 적자. 적어서 주문을 하자.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원래 시끄러워야 정상이야. 시끄러움 대신에 좀 진정시키고 얘기 들어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엔 국민의 많은 부분이나 일부 군인이나 정치가들이 혼란스럽군. 이건 안 돼. 해서 여러분 딱 나타나니까 지지를 해버린 거야. 이것도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게 된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이거 하자면 기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그래서 박정희 씨가 등장한 건 언제냐?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누가?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니네 물어볼게. 요 군사정변이랑 비슷한 게 고려시대 뭐가 있어요? 무신들이 문벌귀족 때려 죽이고 무슨 정변? 무신정변 일으키자마자 자기네 통치기구를 세웠죠. 뭐 중방, 정방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군인들이 정치인들 정치를 못한 다음에 군인들이 통치하려고 해보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군인이 앉아있는 거죠. 옛날 무신시대에 교정도감이나 도방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박정희 씨가 약속을 했어. 본인은 조만간에 정치가 안정되면 우리 군인은 절대 정치를 안 하고 군대로 가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마 내가 보기엔 진심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마약이 뭐야? 권력이죠. 한번 맛을 보면 여러분 절대 못 잊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정을 몇 년까지 가느냐? 1963년 무려 햇수로 3년 동안 박정희가 다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박정희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좋아했는데 약속 어기고 1년, 2년, 3년 계속 군정을 연장하니까 이때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박정희 씨가 이때 느낀 거야. 결국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죠. 그럼 뭐를 끌어야 돼? 인기야, 어그로야? 인기를 여러분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느냐 해보자. 첫 번째, 가장 인기 끌기 좋은 게 뭐냐? 바로 전국에 있는 깡패를 몇만 명을 다 소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농촌과 어촌에 빚이 많았거든요. 농부와 어촌, 농부와 어민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화폐도 물가가 올랐는데 화폐 개혁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1962년에 그 유명한 무슨 개발?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요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요. 잠깐만. 중앙정보부 영화 많이 나오죠. 영어로 CIA. 요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이름이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 무슨 정원이 돼요? 국정원인데, 이 중앙정보부 원래 만든 이유는 뭐야? 북한의 움직임을 보겠다. 간첩을 잡겠다라고 만든 건데, 저걸 나중에 조금 악용이 돼가지고 박정희 씨한테 개긴 애들 잡아가는 남산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좀 긍정문정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5.16 군사정변 일으킨 다음에 박정희 씨가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서 깡패도 소탕했지, 그 다음에 농어촌 빚도 갚아줬지, 화폐 개혁했지, 제일 중요한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지, 중앙 정부 만들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니까 뭐가 조금씩 올라가. 인기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군정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국민들이 계속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쳐요. 뭐냐? 야, 우리나라는 아직 작년 내각처럼 무슨 내각제가 안 된다. 의원 내각제가 안 되니까 박정희 씨가 대통령제로 고쳐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랑 무슨 제였어? 무슨 제? 양원제도 없애서 그냥 무슨 제로 해버려요? 단원제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무슨 제? 직선제. 임기는 4년. 4년하고 3번은 못한다. 왜? 이승만이 이거 건드렸잖아. 그래서 박정희 씨가 봐봐. 대통령, 단원제, 직선제, 4년하고 3번은 못하는 무슨 제야? 중임제 안에서 헌법 고친 다음에 민정. 자, 군이 가지고 있던 거를 국민에게 정권을 이양해서 요때 그 박정희 씨가 당을 만들어요. 자, 물어보자. 이승만의 당을 무슨 당이라 불러요? 자유당. 다시. 이승만의 무슨 당? 자유당. 그런데 박정희 씨의 당을 따라해볼게요. 민주공화당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유명한 허경영 씨가 자기가 박정희 씨 계승했다고 자기도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비웃자고 한 게 아니라 뭐 나 그분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자, 무슨 공화당? 민주공화당. 자, 볼거. 오늘 너 때문에 재밌었어. 언니가 한번 다 쳐다봐. 이렇게 언니가 병신 그러고. 자, 할게. 어렵지 않지? 어때 상태하고? 괜찮지? 이렇게 기운이 없어 요즘에. 쉽네. 야, 근데 이 교실 좋지 않니? 큰 교실보다 낫지 않니 이 교실이? 저기 너무 크니까 여기 딱 집중이 되잖아. 미안해요. 자, 자, 보자. 언니 그 카레 만들 줄 알아? 카레? 카레. 네, 쌤이 만드신 것처럼 바로 있으면 만드실 수 있어요. 야, 카레 만들어 먹는 사람. 비법이 뭐야, 너의 비법? 카레의 비법은 양파를 30분 이상 볶아야 돼. 그러면은 맛이 완전 틀려. 양파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식용유나 오일 넣은 다음에 양파를 한 2~30분 동안 볶아서 완전히 막 흐물흐물하게 된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 하면은 딱 먹으면 완전히 설탕이야, 설탕. 너무 맛있어. 설탕을 넣으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잘 물엿을 넣지, 그러니. 그리고 내가 넣는 거 딱 2개, 3개밖에 안 넣어. 양파 하나, 당근 반쪽. 그 다음에 고기가 귀찮으니까 달걀을 빨리 렌즈에 돌려가지고 달걀 만들어가지고 달걀을 넣어, 달걀. 달걀 렌즈에 넣는다.
아니, 날계란이니까. 날계란을 찐계란 만들려면은 렌즈에 돌려서 찐계란을 까서 10개 정도 넣어. 10개 넣고 다 넣으면은 오우, 씨. 그래서, 와, 내가 먹으면서, 오, 신이야. 계속 먹었어. 그래서 자제했어요. 지난번에 카레 먹고 탈난 게 너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카레를 반을 먹었어. 계란 5개에다가 카레를 이만큼 먹었더니, 그래서 오늘은 3분의 1만 먹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 뭐든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그렇진 않아. 소고기 3kg 먹어본 적이 있거든? 괜찮던데? 그건 죽지 않아요. 어? 3kg는 심했고 2kg 먹은 적이 있어. 4시간 동안. 누가 사줘가지고 걔는 파산했지 몰라. 근데 뭐 누가 사주래 병신? 자 볼게요. 나보고 인간이에요. 나 인간이야. 자 볼게. 그러고 나서 1963년에 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요? 박정희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잠깐만.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돼서 1972년까지를 따라해볼게요. 이때부터를 세 번째 공화국이다. 제 몇 공화국? 3공화국이라 불러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거 해볼게. 1공화국은 누구야? 누구 때야? 이승만 씨죠. 몇 년부터? 48년부터 60년. 그렇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승만 때 일이 많았죠. 이승만 때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 6.25 있었죠? 발사. 이승만 때 발사. 발췌개헌, 직선제, 4.4.5 중인제한 철폐에다가 뭐로 무너져요? 3.15 부정선거로 따내보자. 빨간 거 써볼게. 1960년 4.19 혁명으로 1공화국이 무너지죠. 무너진 다음에 몇 공화국이 돼요? 2공화국인데 짧죠? 1960년에서 61년 이때는 무슨 내각이라 불러요? 장면 내각이죠. 그러면 2공화국이 들어선 계기가 뭐야? 4.19 혁명이죠. 그러면 장면 내각은 이거만 외울게요. 최초이자 마지막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민의원, 참의원, 최초의 무슨 제? 양원제. 자, 그러다가 2공화국도 금방 무너지죠. 자, 해보자. 뭘로 무너져요? 해보자. 1961년 박정희 씨의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죠. 그리고서는 요 군정기간 동안 국가를 통치한 건 뭐야? 국가, 재건, 무슨 회의? 최고의 3년 동안 하다가 누가 들어선 거야? 누구? 박정희 몇 공화국? 3공화국. 딱딱 아다리가 맞죠? 이승만 씨는 몇 공화국? 1공화국. 왜 무너져요? 4.19. 4.19로 2공화국. 무슨 내각?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 양원제. 뭐로 무너져요? 5.16. 그리고 5.16으로 박정희 씨가 정권 잡았다가 대통령이 되죠. 몇 공화국? 3공화국. 대충 틀 잡히지 얘들아. 그쵸? 그럼 물어보자. 1963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일까?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현재 얼마야 우리? 우리 현재 1인당 GNP가 내가 알기로는 3만 달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천만 원 되는 거지. 그러면은 1인당이니까 만약에 두 부부면은 얼마야? 8천만 원이고. 야, 못 사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근데 너무 쏠렸어. 너무 쏠려서 그렇지 못 사는 건 아니야. 굉장히. 그러면 지금 3만 달러 때 63년도에 1인당 얼마일까? 혹시 아는 사람 있니? 1000 또. 50. 나만 너. 우리가 그지야? 너는? GDP가 뭐죠? 응? GDP가 뭐죠? 그러니까 1년에 버는 총 X. 연봉. 모르는 거 물어봐야지. 언니 얼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1인당 GDP, GNP가 3만 달러라는 거는 이게 3만 달러가 지금 얼마나 될까? 한 4천만 원 되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개인당 한 4천만 원 정도는 번다는 거야. 월 350 번다는 거야. 이때 얼마냐면 100달러였어. 100달러면 지금 환율로 14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야? 한 11,000원 정도 버는 거지. 그럼 하루에 얼마야? 300원 버는 거야. 아빠가 밖에 300원 벌어오는 거야. 방글라데시아보다 못 살았어, 여러분. 그러면은 불과 몇 년 만에 60년 만에 몇 배야? 300배지 맞지? 맞나? 300배 부자가 된 거지 우리가. 300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서양에서 뭐라 그래? 무슨 기적이라 그래요? 제수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야. 한강의 기적이 야 이런 유례가 없어. 이런 유례가 없어. 대단한 거야. 대신에 인생이든 역사든 속도가 빠르면 굉장히 무슨 작용은 커요? 부작용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 지금 너무 왜? 키도 조금씩 커야지 부작용이 없는데 내가 키가 150이었다가 갑자기 3일 만에 180이 돼봐. 뭔가 문제가 크지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잘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잘 살게 살라고 빠르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멍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가끔 가다가 이제 외국인, 한국 사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 교수님인지 뭔지 한국에 10년 살다가 딱 한국을 칭하기를 완전 물이 없는 오아시스에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 사회. 아, 그게 되게 동감이 갔어. 되게. 우리는 모르지, 왜? 이게 젖어 있으니까. 어제 옛날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미국에, 언니야, 믿거나 말거나라는 드라마, 그, 쇼 아니? 옛날에 유행한 건데 전 세계에 특이한 것만 미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야. 근데 지금도 기억나. 90년대인데 미국의 아나운서가 여러분 여기 코리아인데 보십시오. 새벽 6시 20분인데 고3들이 오고 있는 거야. 막 놀라는 거야.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고. 그러더니 더 놀래. 지금 밤 10시입니다 하면서 아까 6시에 왔던 애들이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60명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아동학대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한 9시쯤 가서 3시 반이면 끝나. 3시쯤 끝나죠. 끝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막 농구하고 배구하고 뭐 총질하고 하고 뭐 알아서 뭐 I'm your father 하고 막 쏘고 막 아니 오히려 너무 놔두니까 좀 방종을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잡잖아. 이거 못한대. 근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어디 가도 잘 살아. 맞잖아.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니까 멍들어 몸이 마음이랑. 참 애매해.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응? 해볼게요. 여하튼 나는 뭐 졸업했으니까. 자 보자. 나는 편해요 지금. 자 그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너무 못 살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배고프면 밥 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962년부터 박정희 씨가 제1차 경제 개발 몇 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962년 5도 해봐. 1957이면은 1960 언제까지야? 뭐 7년 해서 요 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경제가. 그래서 이때 인기를 엄청 끌어요. 그런데 1, 2차 경제개발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따라해볼게요. 주로 무슨 공업을 발전시켜요? 경공업. 해볼게. 얘가 5조가 있어. 진짜? 자, 야, 산티아고가 5조 있으면 그냥 대기업 사면 되죠. 근데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5천만 원 있어. 큰 사업은 못하죠. 그러면 1, 2차 경제개발할 때 우리가 1960년대 돈이 없으니까 중화학공업, 자동차나 그런 거 못해.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뭐하니? 가발공장. 옷공장은 여러분 돈이 안 들잖아. 그리고 인건비가 싸잖아. 인건비 한 달에 2만 원이야, 2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공장 하나 세워서 가발 사가지고 가발 서양 팔든가 양말 공장 해서 그냥 푼 떠 모은 거야. 그런데 양말 공장 해가지고 양말 수백만 개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가 훨씬 많이 남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공업을 하고 싶어요? 중화학공업. 지금의 포항제철. 현대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해보자. 박정희 씨는 두 가지가 있었어. 내가 보기에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경제개발도 있지만 자기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극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머니라 불러요? 무슨 머니라 불러요? 시드머니야? 쇼미더머니야? 시드머니라고 여러분 뭐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해보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랑 냉전이야? 소련이랑 냉전인데 소련의 부하들은 2명이 있어요. 중공,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호치민의 무슨 날? 베트남에 있어요. 그럼 얘네끼리는 친해. 근데 미국의 부하가 3명이 있는데 우리 남한, 한국, 그 다음에 대만, 또 누구야? 일본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이 일본을 더럽게 싫어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국교 수립이 안 됐어.
국교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랑 한국이 안 친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미국이 몇 번 막 부탁을 해. 아유, 이승만 씨 일본이랑 좀 국교 수교해라 했대. 이승만이 안 된다. 일단 이 새끼들을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 30억 달러 내놓으래. 30억 달러가 지금 그냥 뻥 쳐볼게요. 3천조. 3천조 내놓으래. 그러니까 일본도 그거 주면 우리 파산인데요. 어쩔 수 없어. 돈 내놓으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주면,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많았어. 이승만 씨가 일단 무릎 꿇고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제일동포 잘해주고 문화재 뺏어간 거 다 가져오고 돈 내놔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거 줬다 파산이니까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랬을 때 박정희로 바뀌었잖아. 그럼 박정희 씨는 경제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미국이 꼬셔. 야, 정희야, 왜요? 너 우리 미국 돈을 주고 일본이랑 국교 수교하면 일본이 돈 준대라고 하니까 뭐가 솔깃해요. 기가 좀 솔깃하겠죠. 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보자. 일단 간을 봐야 되겠죠. 해보자. 니네 혹시 이 사람 알아요? 그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친척이었던 만년필이야, 김종필이야. 김종필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 김종필 씨가 1962년 몰래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외무장관인 하이라야 오이라야 오이라와 비밀 회담을 가져요. 여기서 김종필과 오이라가 우리 국민들 몰래 각서를 써요. 뭐냐? 야,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교를 하면 우리 일본이 6억 달러를 빌려주든가 아니면 반은 빌려주고 반은 공짜로 주겠다. 대신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아니고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대.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종필과 오이라가 그렇게 하자라고 각서를 맺어. 그럼 이제 해볼게. 내가 잘 들어봐. 내가 일본이야. 이름이 일본이야. 얘 이름이 조선이야. 내가 양아치라 중고등학교 때 얘를 36년간 쉬는 시간에 막 싸대기 때리고 반 죽도록 패고 막 했어. 그래서 얘가 거의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서 얘네 아버지랑 막 술파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얘네 집에 가서 얘네 아버님한테 아버님 내가 36년간 때리긴 했는데 사과는 안 할게요. 그리고 돈은 좀 드리는데 보상비가 아니라 퇴원 축하금으로 드리겠대. 그럼 보통 아버지 어떻게 해요? 반 죽여놓죠. 근데 그거야. 김종필 오이라 각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국교 수교를 하면 돈을 주겠다. 대신에 사과도 없고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다는 거야. 이거 받으면 돼, 안 돼? 받으면 안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찢은 다음에 이 X새끼야! 하고 던지고 와야 되지. 근데 김종필이랑 박정희는 지금 뭐가 달아? 몸이 달았잖아. 돈이 필요하잖아. 왠지 와닿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안 거야. 국민들이 빡친 거야. 야, 박정희. 야, 김종필. 니네 뭐 하는 거야? 야, 사과 없이 어떻게 돈을 받니? 해가지고 1964년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절대 국교 수교하지 말아라. 사과 없이 돈이 웬 말이냐 해서 6월 3일 날 전국에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시위가 벌어져요? 6.3 시위. 이때 무슨 말이 나오냐? 만약에 일본에게 사과 없이 돈을 받으면 이거는 민족주의의 우리 민족의 장례식이다. 야,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데 어떻게 사과 없이 돈을 받니? 너 딸을 돈 주고 팔 거니? 우리 할머니 잡혀갔잖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박정희 씨는 지금 뭐가 급해? 돈이 급하니까 비상 무슨 령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서 막은 다음에 1년 있다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조약을 국교 수교하는, 따라해볼게요. 한일 기본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외우자요. 자, 박정희 씨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뭘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죠. 그러면 경공업 중심인데 뭐 하고 싶어? 돈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미국이 유혹을 하죠. 자, 일본이랑 국교 수교하면 돈 좀 줄게. 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요? 만년필이야? 몽땅연필이야? 김종필을 보내서 최수정의 아내인 오이라야 하이라야. 하이라 만나서 각서를 썼는데 이때부터 하이라 알죠? 하이라? 니네 엄마 뻘이야. 자, 이때부터 문제가 뭐야?
사과 없이 돈만 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빡쳐가지고 여의도에 63빌딩이야. 어떤 새끼. 63빌딩에서 벌어진 게 아니야. 무슨 시위? 63 시위가 벌어지니까 계엄령 풀어가지고 해버리잖아. 자, 그러면 해보자. 다음 주 할 건데요. 결국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다시 국교를 수교하는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과나 적절한 보상 없이 무슨 축하금으로 독립 축하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야. 봐봐. 쉽게 생각해봐. 내 딸, 내 동생, 내 아내를 잡아가다가 전쟁터에서 성노예로 삼다가 사과도 없이 돈만 주겠다면 받으면 되니 그게? 안 돼. 야, 내 딸을 데려다가 성노예 삼은 다음에 죽이거나 돌려보내고서는 나중에 사과 안 하고 돈 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이때 사과를, 그러니까 이거 첫 단추를 잘못 킨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때 박정희 씨가 40대 초반이야. 젊었죠. 그 박정희 씨가 똑똑은 하지만 육사를 나왔어. 외무고시를 봤어. 군인이지 정치가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미스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해보자. 내 경험이야. 옛날 태국 갔을 때 어떤 골동품집에 갔는데 내가 좀 바보야.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항아리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가격표가 당연히 안 써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와! 뷰티풀한 다음에 how much 했더니 주인이 웃어. 간사하게. 왜 웃어? 내가 꽂힌 거잖아 이거 여러분. 이미 내가 보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 10,0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000원이 아니라 2,000원짜리였던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 장사나 외교나 기싸움이잖아.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걸 막 들고서 이러면 벌써 주인이 비용신 그러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외교는? 이걸 가지고 싶지만 자꾸 딴 걸 봐야 돼. 아이고, 펩시 얼마야? 500원? 비싸! 하고 막 계좌를 떨어야 돼. 그리고 관심 없고 가발이에요? 그러고 막 이거 산티아고 얼마야? 막 하다가 계속 막 너 사과 안 해! 하고 막 계속 개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야? 얼마야? 그래? 가져가는 거야.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는 좀 이렇게 외교를 잘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왜? 급하면 당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니네 내가 요즘에 계속 호텔을 고를 때도 그래요. 너무 재다가 실패했지만 아이고 46,000원에 잡을 수 있었는데 비웃어? 네가 나를 보고 비웃을 살 게 아닌데. 여하튼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현대사 재미죠,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누구 끝나? 박정희 끝나고 누구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전두환 나와야 돼요. 올해 전두환 나오겠지. 올해 돌아가셨잖아. 맞잖아. 야, 집으로 돌아갔어. 네. 자, 고생했습니다. 아이고.